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든 쉽게 쉽게 해보고 싶은 김 대표입니다. 월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번다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상품을 팔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물건을 직접 만드는 이런 제조사가 아니고 우리 같은 이런 개인들은 어떤 상품을 팔아야 수익이 높을까? 이렇게 팔려고 하는 상품을 찾는 게 바로 이제 상품 소싱이죠. 어, 저에게 구글 폼으로 질문이 가장 많이 오는 게 상품 소싱에 대한 질문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소싱법은 유튜브나 아니면 강의, 전자책에서 많이 나오는 방법이 키워드 소싱이라는 게 있어요. 즉 아이템 스카우트나 셀러라이프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랩 같은 데이터 사이트에서 검색량, 경쟁 강도, 시즌성 이런 여러 가지를 찾아서 키워드를 찾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그 주방 가전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고 치면 에어프라이어, 전기 그릴, 전자레인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도매국이라는 그 저희 도매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인기 순 상품을 쭉 보면서 상품의 키워드들을 찾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상품 소싱이라고만 치면 그럴싸한 방법들이 굉장히 막 소개가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방법을 배우는 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잘 팔려서 돈 많이 버는 상품을 찾고 싶은 게 핵심이잖아요. 여러분이 상품을 소싱하기 전에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여러분의 그 셀링 방식이에요. A라는 사람은 로켓 그로스에서 저가녀 상품을 팔 거예요. 양말, 치약 이런 것처럼 저렴한 생필품 같은 거 있죠. 저가녀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상품에는 고가녀 제품과 저가녀 제품이 있어요. 저가녀는 말 그대로 가격이 저렴해서 고객이 구매하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는 거. 즉, 나 자신한테 관여도가 낮은 걸 말하는 거죠. 그냥 딱 사는 거. 면봉을 산다. 그럼 막 몇 시간 동안 고민하고 사지 않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싼 거. 고관여는 말 그대로 저한테 관여도가 높은 거예요. 즉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제품이죠. 가격이 비싼 제품. 여러분이 예를 들어 노트북을 사려고 하면 삼성 걸 살까? LG 걸 살까? 아니면 애플 맥북을 살까? 어떤 사양을 살까? 막 찾아보고 가격 비교해보고 고심하잖아요. 그게 고관여 상품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A라는 사람은 저가녀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셀러예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가격이 나가는 고가녀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예요. 그리고 C라는 사람은 해외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이고 D라는 사람은 국내 위탁 위주의 판매를 하고 또 어떤 E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를 해요. 이렇게 본인이 판매하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상품 소싱하는 방법 자체도 본인에게 맞는 그런 방식이나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근데 무작정 그 남들이 말하는 획일화된 상품 소싱이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판매 방식이 좋다 나쁘다라고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국내 위탁 판매를 주업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운 게 싫고요. 그리고 사입 판매처럼 내 자본을 먼저 투입하고 리스크가 있는 것도 좀 싫어해요. 그냥 심플하고 쉬운 구조로 고소득을 벌고 싶은 성향이거든요. 저와 같은 성향을 가지신 분도 많겠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쿠팡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사입보다는 위탁. 남의 물건 판매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물류 재고, 반품 제거, 반품 재고 이런 거 고민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판매하고 있는 마켓, 그리고 판매 방식, 고관여 제품인지 저관여 제품 위주를 일단 본인이 노리고 있는지 그에 맞는 상품 소싱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고관여라고 해야 되나요? 적당한 좀 금액의 그 상품을
비싼 금액으로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남는 이런 상품군을 선호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매하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돈을 많이 버는 좀 기준은 8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판매가를 판매하는 제품군이 가장 좀 수익이 좋고, 그 제품들의 이제 공급가는 3만 원에서 8, 9만 원대 이런 정도가, 광고를 좀 가감히 돌리고도 판매량이 어느 정도만 나와주면 매출과 순수익이 꽤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3만 원의 공급가를 8만 원에 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로켓그로스에 입고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는 굉장히 저렴한 저가녀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주력으로 제가 이제 진행하는 상품군들은 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가 가장 좀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직접 팔아봐야 한다 이런 말이 식상하지만 모범적인 정답인 게, 계속 상품을 소싱하고 팔아보고 그리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이런 기준이 딱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만 이제 찾게 되는 그 시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상품 소싱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본인에게 맞게 잘 응용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 소싱은 상품을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실제로 공급처까지 찾는 것.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기 전까지를 소싱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은, 이제 저도 처음에는 아이템 스카우트나 세부 키워드 소싱, 시즌 상품 소싱 등등 이제 수십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 방법으로 하면 저 수많은 방법으로 다 한 것과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딱 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편하게 소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단계로 상품을 한번 찾아봅시다. 저의 조건은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누군가 잘 팔고 있는 제품을 찾는다.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군가 잘 팔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도 검색량도 높고 실구매율도 높고 그리고 수요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쿠팡 판매자니까 쿠팡에서 한번 상품을 찾아볼게요. 올 초쯤부터 제가 엄청 많이 팔았던 제품인데 이걸로 사실 돈을 좀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예시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두유제조기, 두유제조기를 한번 쳐볼게요. 두유제조기라는 상품이 쭉 나오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리뷰도 굉장히 많죠. 다른 판매자들이. 저는 이 중에서 1등에 떠있는 이 제품을 눌러볼게요. 그럼 이 두유제조기라는 제품을 제가 소싱할 게 아니고, 이런 제품들을 쳤을 때 이 판매자의 제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보이면 이 판매자 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 판매자가 팔고 있는 상품들이 쭉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잘 팔고 있는데 제 경험상 이 정도의 리뷰나 이런 제품군이면 한 달에 순이익으로 3천만 원 이상은 버는 분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하나를 한번 골라볼게요. 아무거나. 실제로 할 때는 이제 신중하게 다 하나씩 다 봐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물걸레 청소기 있잖아요. 이 물걸레 청소기라는 걸 여기서 보는 겁니다. 리뷰도 155개고 잘 팔고 있는 거죠. 저는 물걸레 청소기라는 키워드를 획득한 겁니다. 잘 파는 판매자에서 이 상품을 하나를 이제 찾은 거죠. 물걸레 청소기라는 걸. 그럼 그 물걸레 청소기를 찾은 상품들을 검증을 해봐야 돼요. 제가 하는 것 중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아이템 스카우트에 가서 한번 쳐봅니다. 물걸레 청소기. 물걸레 청소기는 검색량도 괜찮죠. 58,000이면 사실 대형 키워거든요. 굉장히 좀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고, 그리고 쿠팡에서 경쟁력도 아주 좋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좋으면 좋은 거죠. 근데 되게 의미는 없어요. 여기 쭉 이런 지표들을 한 번씩 쭉 보고, 그리고 3년 동안의 추이도 봅니다. 꾸준히 이 정도면 일정한 지표잖아요.
이 지표를 보고, 아, 이 물걸레 청소기는 굉장히 이제 데이터적으로 좋은 제품이다. 먼저 파악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고를 해요. 보시면 여성 비율이 많다. 당연히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살 테니까 여성분들이 많고 40대에서 50대, 3, 40,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산다. 이런 이제 기초 자료도 수집을 해요. 일단 물걸레 청소기를 찾았고 그리고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쭉 참고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네이버에 와서 물걸레 청소기를 다시 한번 이제 쇼핑 탭에서 검색을 해봐요. 지금 이 위에는 셀러라이프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걸 활용해서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앞에 광고 나와 있는 두 칸 빼고 로엘전자에서 파는 요거를 그냥 눌러볼게요. 첫 번째니까. 이 판매자를 들어와 보면 이거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셀러라이프의 확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나와요. 최근 1주간 35명이 구매했다. 그러면 7일이니까 하루에 5개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금액대도 17만 9,800원이기 때문에 5대 정도가 나가고 있는 제품이고 리뷰 수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잘 팔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방금 제가 눌렀던 것 말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시는 게 쭉 내리면서 리뷰 있잖아요. 리뷰 숫자를 봤을 때 다양한 사람들이 잘 팔고 있어야 돼요. 한 그 판매자가 독점을 해서 그쪽에는 막 리뷰가 10,000개씩 있는데 나머지는 막 10개, 20개밖에 없다. 그러면 한 제품이 독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쭉 봤을 때 900, 3,300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양하게 잘 팔고 있어요. 물걸레 청소기라는 제품은 굉장히 지금 좋은 제품인 거예요. 여기도 뭐 눌러볼게요. 판매 불가 상품. 지금 아무 제품이나 지금 눌러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빵건이네.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하나씩. 제가 찾은 물걸레 청소기가 잘 팔리고 있는지. 눌러보시면서 이제 저는 이게 잘 팔리고 있는지, 지금 현재 일주일간 사람들이 잘 팔고 있는지를 보거든요. 이것도 빵건이에요. 쭉쭉 보면서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럼 이제 물걸레 청소기 봤을 때 요거는 일주간 16명. 그럼 하루에 2개 정도? 그리고 뭐 예상 판매량은 26건인데 이렇게 해도 한 하루에 3개 정도. 이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처음에 정리를 해볼게요. 쿠팡에서 이런 판매자들, 어떤 한 특정 제품을 선정해서 하나씩 눌러보면서 판매자들을 서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자가 팔고 있는 상품에 들어가서 리뷰가 많은 상품들을 위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딱 리뷰가 많고 잘 팔려 보이는 제품을 고르면 이 키워드를 아이템 스카우트에 와서 쳐보는 거죠. 쳐보고 여기에 있는 이제 데이터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참고를 삼아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물걸레 청소기라는 걸 친 후에 다양한 판매자들의 그 판매자 샵을 눌러서 일주일에 그 판매된 양이 나오잖아요. 이 양들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여기서 여기는 이제 제가 좀 눌렀는데 45면 일주일이라고 치면 하루에 6개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 6개 정도 7개를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판매되는 이 수치들을 제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한 가지만 했는데 이렇게 내가 어떤 A라는 상품을 찾고 B라는 상품을 찾고 C라는 상품을 찾았을 때 엑셀에 A, B, C를 적고 그리고 이제 그런 리뷰 숫자 그리고 일주일에 판매되는 그런 대략적인 평균적인 숫자들을 쭉 기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잘 판매되고 있는 그 제품군을 선정하는 게 1단계입니다.
이게 사실 상품 소싱의 끝이에요. 이 방법만으로 월 순이익 1,000, 2천만 원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계속 반복을 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쭉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처음에 어떤 팔고자 하는 상품을 찾는 거. 요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네.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품을 뭐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계속 이제 하루에 그 상품하는 소싱 시간에 상품을 계속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상품 군들을 발굴해 나가는 거죠. 이걸 이제 쭉 적은 다음에 그중에 가장 이제 내가 괜찮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상품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품을 공급을 받아야 팔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처를 찾아 나서는 거죠. 단순히 도매국이나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제품들은 누구나 팔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팔다 보면 나랑 똑같은 상품을 그냥 아무나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경쟁력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을 좀 찾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콜 업무예요. 공급처 전화번호들을 찾아서 전화하는 업무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이게 물걸레 청소기를 찾다가 이제 들어온 페이지인데 이 페이지들을 이제 보면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정보들을 이제 쭉 찾아보는 거예요. 거의 이제 제일 밑에 전화번호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딱 보다 보면 회사 소개. 이게 보아르라는 그 아까 뭐 회사였잖아요. 여기 전화번호가 1661에 4555가 전화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걸레 청소기가. 그러면 그냥 이 번호에 전화하는 겁니다. 해서 저도 사실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떨리고 아니면 좀 뭐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쿠팡에서 뭐 한 달에 몇 억 파는 사람입니다. 막 이런 좀 과장된 이런 행동도 막 해보고 했었는데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온라인 쿠팡 판매자인데요. 이 위탁 좀 가능한가요? 위탁 판매나 사입 판매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아니면 아니요라는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위탁 판매합니다. 그럼 이제 그럼 저 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안 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엄청난 걸 얻으려고 이렇게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걸레 청소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나는 들어가야겠다 했을 때 쭉 하면서 이제 이 제품들을 다 눌러보면서 다 전화를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추천하는 건 1페이지에 있는 제품들은 현재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잘 주지 않는다 뭐 이런 편견이 있는데 저는 그런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1페이지든 2페이지든 쭉 가면서 상품들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서 아까처럼 전화번호를 찾는 거예요. 공급처에. 심지어 제 친구 중에 잘하는 친구는 이런 방법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리뷰 보면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 사진에 뭐 고객센터의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럼 요게 실제 이 제품을 제조하는 전화번호일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전화를 찾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건 이제 다양한 방법이니까 이거 찾는 방법까지는 뭐 사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만 보면 상세 페이지에서 쭉쭉 보면 경성 오토비스 경성 오토비스인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경성 오토비스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회사 그건 안 나오는데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뭐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보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업체의 전화번호를 찾아내서 전화를 돌려서 위탁이 됩니까? 사입이 됩니까? 내가 판매할 수 있습니까? 전화를 돌리면 의외로 뭐 처음에는 전혀 이게 안 나올 수 있는데 돌리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저는 판매하셔도 됩니다. 라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의 제품을 일단 이제 좀 단가랑 제품 이런 뭐 사진 자료 같은 거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제품을 분석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만 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 군데에서 여러 군데의 단가를 받아보고 그 상품이 이제
소구점이라고 하잖아요. 이 상품이 좀 괜찮은 상품인지도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공급처를 이렇게 찾아서 이제 몇 가지 상품을 찾은 다음에 이 제품이 소구점이 있는가. 그래야 이제 다음 단계인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내가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찾는 거, 공급처 찾는 것까지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여러분들의 작업입니다. 예,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상품 소싱이라는 건 상품을 찾고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까지를 이제 찾는 과정인데 되게 심플하게 요약을 하면 상품은 잘 파는 판매자의 상품들을 계속 보면서 리뷰가 많고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 상품들의 공급처, 제조사의 연락처를 획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이제 돌리는 거죠. 돌려서 내가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제조사를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근데 한 가지 상품만 잘 찾으면 그 상품 한 가지로만 내가 얼마를 벌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참고 하셔야 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힘들어서 뭐 도매국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오픈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상품을 찾으면 막상 그렇게 해서 해봤을 때 큰 돈을 벌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직접 제조사를 찾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마진이나 아니면 여러분만의 상품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조사를 이제 하나만 찾게 되면 좋은 점은 이 상품 소싱을 매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새로운 상품을 이렇게 찾는 일을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몇 군데 뚫어놓은 제조사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 상품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품군들이 다양한데 아까 예를 들면 물걸레 청소기를 판매하는 한 업체에서 에어프라이어를 판매할 수도 있고 두유 제조기를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제품들을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제품들이 나에게 쌓이면 난 이 제품들을 팔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판매하다 보면 아이템 위너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쟁 상대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제품을 잘 판매를 하게 되면 제조사와 뭐 어느 정도의 이런 딜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쿠팡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이템 위너를 걸었다. 좀 누가 받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거 좀 조치를 취해달라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 쿠팡에서 나만의 상품을 판매하는 그 기분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 상품이 이제 잘 되면 추후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뭐 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저렴한 제품군들은 내가 물건을 받아서 로켓 그로스에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경쟁력 있는 좀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하는 이런 셀링 방식에서는 이 소식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고 본인에 맞게 좀 잘 적용만 해나가시면 상품 소싱에서는 거의 뭐 완전 마스터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 단계까지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뭔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소싱 능력을 계속 키우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상품을 찾았다면 이제 이 상품을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들을 잘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실전에서 많이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갖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뭐 이런 정보들은 줄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면서 좀 시행착오 겪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고 싶거나 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저에게 뭐 문의나 아니면 컨설팅 신청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좀 장시간 동안 같이 고민하면서 뭔가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